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빨리 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프랑스 혁명을 공부할 거예요. 1789년의 일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의 일이었는데요. 우리 이 프랑스 혁명은 아마 우리가 세계사 공부하는 이 2학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네, 그 첫 번째가 지금 프랑스 혁명이에요. 세계 중에서 그 정도로 중요하고 내용도 많고 우리한테 던져주는 뭐랄까 의미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18세기 후반인데 우리가 18세기 후반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영국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영국 공부할 때 17, 18세기 공부했는데 이때랑 좀 이때 영국이랑 프랑스를 비교하면은 프랑스 혁명이 이때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이랑 프랑스는 바로 붙어있는 나라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라이벌이었어요. 우리가 공부하진 않았지만 얘네는 중세 말에 100년 동안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100년 전쟁이라고 해서. 아무튼 그렇게 앙숙이었던 요 영국이란 놈이 굉장히 빠르게 먼저 발전하기 시작을 해요. 보세요. 우리는 17세기 때 이미 뭐 했어? 시민혁명 해가지고 청교도랑 명예혁명 잘 완수를 해서 의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의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입헌군주제가 갖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7세기에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었어. 심지어 식민사업도 잘 돼요. 엘리자베스 1세가 굉장히 정복사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인도든 중국이든 다 뻗쳐나가요. 그래서 그런 중국은 아직 아니었구나. 아무튼 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게 영국이었어요. 게다가 심지어 여기 날개를 달아준 게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기계가 도입되면서 생산량이 폭증에 폭증을 더하더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영국을 비빌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프랑스는 여전히 개판인 거야. 그럼 당연히 이 개판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느꼈겠죠. 그리고 폭발시켰겠지. 그게 바로 프랑스 혁명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19페이지를 보면은 아마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바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해서 구제도의 모순, 옛 제도예요. 구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럼 옛 제도는 뭐였는데? 바로 중세 봉건제 시스템의 모순이라고 하는 거겠지. 정말 이 근대적 사고방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신분제라고 하는 거. 대체 그게 왜? 그게 왜 사회를 지배해야 하지? 이런 것들. 바로 신분제예요.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태어났을 때부터 농민이고 노동자고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그죠? 과연 그렇다면 그 신분제가 어땠길래 불만을 느끼고 폭발을 일으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도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1신분.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있었는데 맨 위에 있었던 이 1신분은 바로 성직자였고요. 2신분은 귀족, 3신분은 시민,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속하지 않아요. 왕은 이 밖에서 이걸 내려다보는 아주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전히 교회 권력이 종교 권력이 사회의 가장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 중세스러운 구조, 이게 바로 프랑스의 18세기 후반의 현실이었어요. 이 1신분과 2신분은 묶어가지고 우리가 특권계층이라고 불러요. 굉장히 막강한 특권이 있었어.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았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요? 나도 지금 내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엄청난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만큼 못 누렸겠죠. 우리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만큼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고 싶지 않아. 아무튼 이 친구들은 전쟁과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거. 대신에 이 나머지 3신분이 내다 바치는 세금과 전쟁 참여를 통해서 얻어내는 그런 성과들을 다 노렸던 애들이에요. 굉장히 부러운 거지 사실은. 근데 이 3신분을 보자고요. 여기에는 시민, 노동자, 농민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납득이 안 가요. 왜? 지금은 노동자나 농민이나 다 시민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시민과 이때 당시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달랐던 거예요. 뭐가 다르냐? 얘네들은 노동자랑 농민이 아니라 상공업자들, 상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돈이 많았던 그리고 상업을 했던 이런 사람들만이 시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3신분 내부에서도 뭔가 차별이 있었고 구별이 있던 거죠.
기억하겠습니다. 상공업자, 돈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에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부르주아,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시민혁명을 주도하는 거예요. 부르주아가 주도해서 노동자와 농민을 끌고 가는 형태를 보입니다. 아무튼 이 신분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다. 근데 여기에다가 과연 어떤 사건이 불을 지폈길래 1789년에 혁명으로 이어졌느냐, 이거 알아야겠죠. 두 번째 배경은 바로 삼부회라고 하는 제도에 있습니다. 삼부회는 안 적혀 있어요. 적어두세요. 네. 때는 바야흐로 루이 14세 때, 루이 14세는 절대왕정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베르사유 궁전을 막 예쁘게 화려하게 증축을 시키고 맨날 사치스럽게 놀았던 그런 왕이 루이 14세였는데, 사실은 루이 14세 때는 전쟁을 많이 했어요. 프랑스가 무슨 뭐 다른 나라 도와주고 영토 넓히고 막 이러느라고 전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치스러운 건 또 사치스럽게 또 놀아요. 사치도 많이 하고. 둘 다 뭐가 필요한 거지? 돈이 필요하네. 돈은 세금으로 쳐야겠죠. 세금을 막대하게 걷어요. 그리고 16세 때, 이때 프랑스 혁명기 때가 오면 더 걷어야겠다. 돈이 없다. 라고 하면서 삼부회라고 하는 걸 소집을 해가지고, 야, 대표들끼리 모여봐. 신분별 대표들끼리 모여봐. 얘기 좀 해가지고 돈 좀 더 뜯어내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삼부회의 운영 방식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였냐면은 신분별로 표결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하자 말자, 세금을 더 걷자 말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신분별로 표결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분당 표를 하나씩만 주는 거야. 1, 1, 1. 그럼 3개잖아요? 그럼 이제 과반수 2가 나오는 데에다가 그 결정권을 주는 거지. 당연히 어디겠어요? 이 1신분과 2신분은 늘 한 팀이야. 얘는 세금도 안 내고 전쟁도 안 하기 때문에 뭐 맘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고나는 거는 이 친구들인데, 3신분들인데 사실상 얘네들은 결정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그냥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그치? 있으나 마나한 제도인 거지. 누구한테? 요 30분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바꿔달라. 어떻게? 머릿수로 바꿔달라. 인구수로 따지면은 30분의 대표들이 훨씬 많아야 돼. 경상도 대표, 전라도 대표, 경기도 대표, 이런 식으로 대표들이 여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한 열몇 명, 수백 명 이렇게. 그 사람들을 하나로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투표권만 준다는 거, 투표권을 1로 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비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너네는 하나씩 가져가되 우리한테는 10개 내지는 20개, 100개를 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거부했겠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특권들은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혁명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상황, 이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자 여기에 대해서 머릿수 표결을 요구했던 것에 대한 거부,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혁명이 일어납니다. 간단하죠? 네, 프랑스 혁명 배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은 조금 길고 어려우니까 잘 정리해 두세요. 네.